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규호입니다. 오늘은 전공 심화과정 기초 제6-15강으로 삼명통해와 12지지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목이 삼명통해와 12지지인데요. 삼명통해라는 책이 있어요. 그 명나라 때 유고 만민영이라는 분이 만든 책인데 이 책에 12지지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명통해에 나와 있는 12지지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6-15강이에요. 그러니까 그 12지지를 우리가 쭉 공부를 하고 지난번에는 그 삼지와 왕상휴수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이 그 12지지와 관련된 마지막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삼명통해라는 것은 그 고서 중에서는 유명한 책이에요. 그 우리가 사주 명리학을 이제 공부를 할 때 그 고서 중에 뭐 연애자평이니 삼명통해니 뭐 이런 책들 이름을 많이 그 적천순이 뭐 이런 책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중에서 이 명나라 때 활동하셨던 이 만민영이라는 분이 그 만든 책입니다. 그런데 이 삼명통해를 이제 공부를 할 때요, 여러분들이 유의하실 점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과 다른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공 기초 시간에 말씀드렸던 뭐 음권 양권 이론이라든가 아니면 충과 합의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그 맞지 않는 것이 많아요. 그리고 이 삼명통해에 나와 있는 내용이 전부 다 맞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삼명통해든 뭐든 어떤 고소의 내용이 100% 완벽하게 다 맞는다. 그럼 그 책만 공부하면 되죠. 그런데 제가 이 삼명통해를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12지지에 관련된 내용, 12지지와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면서 그 어떤 영감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맞는 내용도 있고 틀린 내용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과 다른 점도 많이 있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우리가 앞으로 그 사주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12지지와 관련된 내용 중에서는 그 많은 영감을 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그 책을 전부 뭐 한자 원문으로 막 되어 있는데 그런 걸 일일이 다 이제 해석하면서 공부를 할 수는 없고요. 제가 그 아주 핵심적인 내용만 뽑아서 한글로 아주 쉽게 풀이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자수에 관련된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수라는 것은 그 삼명통해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 이 책을 보면 일단 자수라는 것은요, 벼루 속의 물처럼 작은 연못이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그리고 색상은 검다. 그러니까 이 수기호는 당연히 색깔이 검으니까 이게 이제 검정색이고, 자년에 출생한 사람이 개해시에 태어나면 좋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만민영 선생이요. 왜 자년에 출생한 사람이 개해시에 태어나면 좋으냐면요, 이 자수라는 것이 물을 나타내는데 개해라는 것은 큰 바다를 나타내죠. 그래서 이 사주 자체가 물이 큰 바다로 들어가는 형상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형상을 갖고 있는 이 사주, 그러니까 자년에 태어난 사람이 개해시를 깔고 있을 때 손솜씨가 좋고 문장의 능숙함으로 사업보다 활인업이나 교육 계통 쪽이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왜 그 손솜씨가 좋냐면은요, 지금 이런 상태가 이제 그 물이 큰 바다로 들어가는 형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물고기가 물에서 헤엄치는 형상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물속에서 그 물고기가 막 이렇게 그 유영을 한다 그러죠. 헤엄치는 그런 모습이 옛날에 선비들이 붓글씨 갖고 그 한자를 막 이렇게 쓰잖아요. 그때 물고기가 헤엄치듯이 줄줄줄 이렇게 이제 멋있게 나가는 거죠, 붓이.
그래서 이런 형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손솜씨가 좋고 그리고 문장에 능숙하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찾아왔을 때, 그러니까 자년에 태어난 사람이 계해시를 깔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와서 제가 사업을 하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그 사람은 손솜씨가 좋고 문장에 능숙하다고 나와 있으니까 사업보다는 그 할인업이나 교육계통 쪽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좋겠죠. 할인업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살리는 일, 뭐 의사라든가 교사라든가 뭐 경찰이라든가 이런 걸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삼명통해에서 나오는 이 자수라는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자년에 태어난 사람이 다시 계해시에 태어났을 때 그때는 손솜씨가 좋고 문장에 능숙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만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과는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제가 전공 기초과정이나 지금까지 이 사주 강좌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사주는 오행이 한두 개씩 골고루 균형된 게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기운만 3개잖아요. 수기운만 3개인데 이런 형상이 됐을 때 그 좋다는 얘기죠. 그 문장에 능숙하고 손솜씨가 좋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는 좀 다른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일단 이 삼명통해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만민영 선생이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그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그 이런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축토는 뭐라고 표현을 하셨냐면요. 축일생이 기미시를 볼 때 달빛이 버드나무 끝을 비추는 형상으로 좋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축일생이 기미시에 태어났을 때 이 사주는 좋은 사주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왜냐하면 지금 일지가 축미충으로 깨지고 있습니다. 축미충으로 깨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일지라는 것은 배우자궁에 해당이 되는데 배우자궁이 축미충으로 깨진다는 것은 안 좋은 거죠. 일지가 충국을 받는다는 것은 안 좋은 것으로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삼명통해에 나와 있는 내용을 봤을 때에는 축일지일 때 태어난 시간이 기미시면 좋다고 나와 있어요. 달빛이 버드나무 끝을 비추는 형상으로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런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과연 이분의 인생이 잘 풀리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맞네 틀리네 이걸 이제 따지기보다는 일단은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에 충실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그 전공 심화과정을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공 기초과정하고 내용이 똑같으면 다시 공부를 할 필요가 없죠. 이 전공 심화과정이라는 것은 그 다방면으로 넓은 범위에서 그 사주명리학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모두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배운 것과 좀 다른 내용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삼명통해라는 그 책에 완전히 다 맞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완전히 다 맞으면 그 책만 공부하면 되죠. 다만 이 삼명통해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우리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공부했던 이 12지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앞으로 사주를 분석을 하면서 12지지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거기에서 어떤 좋은 영감을 얻을 수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이 삼명통해를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요. 인이라는 것은 호랑이를 나타내잖아요. 그리고 진이라는 것은 이제 그 토기운인데 진은 넓은 골짜기로 인일생이 무진시에 태어나면 이는 범위 골짜기에서 포효하는 격으로 상격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좀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임목이라는 것은 호랑인데 이 무진이라는 것은 위아래로 다 토기운을 나타내니까 깊은 산골짜기,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호랑이가 깊은 산골짜기를 만나면 활동하기가 좋은 거죠. 그래서 일지에 임목을 깔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무진시에 태어났으면 좋은 사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하고 좀 다르죠. 왜냐하면 그 음권 양권 이론에서 양권은 양권끼리, 음권은 음권끼리 있을 때 좋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임목이라는 건 음권이고 무진이라는 것은 양권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삼명통해에는 임목하고 무진시하고 만났을 때, 이때 그 사주가 좋은 사주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사주팔자 중에 세 글자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5글자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분석이 달라지겠죠. 그런데 일단은 이 조건이 맞았을 때, 인일주가 무진시를 만났을 때, 이때는 범위 골짜기에서 포효하는 격이기 때문에 이 사주는 수준이 높은 사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묘목을 한번 볼까요? 묘년생이 삼이시를 만났을 때, 사시나 미시를 만났을 때, 이 묘라는 것은 이제 토끼를 나타내잖아요. 그런데 이 사시나 미시를 만났을 때 달의 거처로 들어가는 토끼의 형상으로 대길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주를 딱 봤을 때 묘년에 태어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은 태어난 시간이 미시나 사시일 때, 이때는 그 사주 자체가 좋은 사주다. 물론 다른 것도 봐야겠지만 일단 이 두 가지만 딱 봤을 때 괜찮은 사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본인이 만약에 이런 사주면 묘년에 태어났는데 미시에 태어났다, 이런 분들은 과연 내가 그 수준 높은 인생을 살았는지 한번 그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진토는 일지의 진이 임술대운을 만나면, 그러니까 그 일주가 이제 진토를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대운에서 임술대운을 만나면 개해의 용이 대로 들어가는 격이다. 그러니까 결국 좋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무진일주다, 이렇게 진일주를 깔고 있는데 대운에서 임술대운을 만났어요. 그러면 이 용이라는 것은 그 큰 바닷속에 이제 들어갔다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 임술이라는 대운을 만났을 때 상격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하고 안 맞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하고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충국이 발생하잖아요. 일지가 진토인데 임술대운이 딱 오면 진술충으로 깨지니까 안 좋다고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그 강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삼명통해에는 다른 건 안 되고, 다른 대운은 안 되고, 뭐 무술대운이나 뭐 갑술대운이나 이런 건 안 되고, 임술대운이 들어왔을 때, 진일주를 깔고 있는 사람이 임술대운을 만났을 때 그 10년 동안은 좋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진일지를 깔고 있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분이 임술대운을 만난 적이 있는지 한번 그 만세력을 보시고 이때 내가 정말 좋았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사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일생이 진시에 출생하면 뱀이 용으로 변했음을 뜻하니 대길이다. 이거는 좀 이해가 돼요. 지금 일지를 사화를 깔고 있는 분이 진시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 사라는 것은 뱀을 나타내고 진이라는 것을 용을 나타내잖아요. 그런데 뱀이 용으로 변했음을 뜻하기 때문에 이것은 대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일지를 깔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분들 중에
진시에 태어나신 분들, 진시에 태어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이 과연 수준 높은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5일생이 진시에 출생하면 말이 용을 탄 격이니 대단히 길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일지에 오화를 깔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이분들은 이제 이 오화가 사람을 태우고 다니는 말인데 옆에 진토가 있을 때, 그러니까 진시에 태어났을 때 말이 용을 탄 격이라, 그래서 벼락출세할 수 있는 그런 사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벼락출세라는 말은 안 나와 있는데요. 말이 용을 탄 격이니 대단히 길하다. 이 얘기는, 말이 용을 탔다는 얘기는 뭐 벼락출세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당이 되는 분들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5일주를 깔고 있는 분들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 진시란 말이에요. 이게 천간이 딱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그냥 진시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과연 출세를 했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미토라는 것은요, 여기에 어떤 오행이 왔을 때 더 좋다 이런 말은 나와 있지 않고, 미화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화원이라는 게 이제 꽃을 나타내기 때문에 꽃을 보러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영마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영마가 이제 돌아다닌다는 거잖아요. 바다 쪽으로, 강 쪽으로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산 쪽으로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이 미토를 깔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산을 좋아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마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인신사해, 이 네 가지를 영마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미토도 영마의 기운이 강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금은요, 신일생이, 일지가 신인 분이 해시에 태어나면 변혁의 계기가 되어 길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이 해라는 게 이제 수기운을 나타내니까 금생수하면서, 이 금이라는 것은 해를, 수기운을 생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이 수기운은 또 뭘 생하냐면 목기운을 생해요. 수생목으로 목기운을 생합니다. 그럼 이 목이라는 것은 이제 새로운 삶의 시작이거든요. 목이라는 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땅 속에서 씨앗으로 있다가 겨울 내내 땅 밑에 있다가 봄이 되니까 땅 위로 새싹이 솟아나잖아요. 그럼 이 솟아나는 새싹은 목기운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계절에서도 가장 먼저 오는 봄은 목기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기운이라는 것은요, 이 목을 잉태하는, 수생목이니까 이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얘기는 이것이 바로 어떤 변혁의 계기가 되는 그런 입장에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금기운이라는 것이 수기운을 생해주고, 이 수기운은 새로운 생명의 씨앗인 목기운을 생해주는데, 이 신금 입장에서 이 목기운을 생해주는 해수가 바로 옆에 있다. 그리고 내가 이 수기운을 생해준다. 이런 입장이 되면 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도 꽤 되실 것 같은데요. 신일주를 깔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분들 중에 해시에 태어나신 분들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본인이 거기에 해당이 된다면 내 인생이 좀 수준이 높았는지, 잘 풀렸는지, 아니면 멋있는 삶을 살고 계신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유금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금이라는 것은요, 자의 형상을 볼 때, 그러니까 이 한자의 모양을 볼 때,
사원의 종을 나타낸다 그래요. 여러분이 딱 보시기에 이 유금이 종을 닮았나요? 그 절에 가면 타종하잖아요. 타종할 때 쓰는 그 범종 보면은 이렇게 이제 그 범종각이 있고 그 큰 종이 에밀레종 같은 거 이게 그게 이제 딱 고정돼 있는데 그 종을 닮았다고 볼 수도 있죠. 이 유금이. 그래서 이 유금이라는 것은 사원의 종을 나타내고요. 산사의 종이 울리면 천문에 닿는다.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요. 이 천문에 닿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수라고 해. 제가 그 지난 시간인가요? 지지난 시간인가요? 그 천라지망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때 이 수라고 해라는 게 이 수라고 해라는 게 이 자수라는 이 자수가 그 천문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자수부터 죽음을 나타내는 이 죽음을 나타내는 오행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이 오화라는 것은 생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자라는 것이 죽음을 나타내기도 하고 하늘에 들어가는 천문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라고 해라는 것은 그 하늘에 들어가는 그 천문의 바로 전에 있는 그런 그 오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라는 것은 이 유라는 것은 산사의 종이 울리면 천문에 닿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유금 다음에 그 술토와 해수가 이제 들어오고 이것이 그 천문에 이제 그 닿아 있는 그런 오행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산사의 종이 울리면 천문에 닿는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불교와 아주 관련이 깊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 유금이라는 것이 그 사원의 종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리고 산사의 종이 울리면 천문에 닿는다, 하늘문에 닿는다 이런 것이 모두 그 종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유금이라는 것은 종교, 특히 불교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술토를 보면은요, 이게 이제 개술자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 토기운이에요. 토기운인데 이 술토라는 것이 시간적으로 봤을 때 늦가을을 말하거든요. 늦가을에서 겨울로 들어가는 그 환절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술토는 언제냐면은 추수를 다 끝내고 그 들판에 이제 불을 지펴가지고 다 태우잖아요. 그러니까 불타는 들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위기 자체가 고즈넉하고 외롭습니다. 그래서 술일지에 술토를 깔고 있는 사람이 묘행운을 만나면 눈에 질병이 들게 된다고 합니다. 눈병이 생긴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술토라는 것은 이제 불타는 들판을 나타내니까 아무리 토기운이라고 하더라도 이 싹이라든가 뭐 나무라든가 이런 걸 나타내는 목기운에게는 해로운 거죠.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판에 이제 그 추수를 다 끝내고 다 태우는 그런 불타는 들판을 나타내니까. 그런데 이 묘라는 것은 이 목기운에 해당이 되는데 신체에서는 눈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상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지에 술토를 깔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분들 중에서 대운에서 묘대운을 만났을 때 내가 혹시 눈병이 생긴 적이 있나 아니면 급격히 시력이 떨어졌다든가 뭐 그런 적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해수를 보면은요
해년생 또는 해일생이 해년에서 태어나신 분이나 아니면 일지를 해수를 깔고 있는 분이 원국에, 그러니까 이 사주팔자 안에 임목이나 진토를 두 글자를 보면, 인진의 두 글자를 보면 굴곡이 많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왜 그러냐면요, 이 해수라는 것은 그 큰 바다 뭐 이런 것을 상징한다고 하는데, 이 임목이라든가 진토라든가 뭐 동물로 따지면 호랑이, 용 이런 걸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에 우레가 친다, 천둥 번개가 친다, 이 호랑이의 포효 소리, 그리고 용이 하늘로 승천할 때 막 그 나는 소리, 뭐 이런 것을 생각을 해갖고, 이 물이 있는데, 그러니까 바다가 있는데 우레와 천둥 번개가 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굴곡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해년에 태어나셨거나 아니면 일지에 해수를 깔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사주 안에 임목이나 진토가 같이 있으면 그런 분들의 그 인생이 굴곡이 많았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좀 이해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이 진토하고 해수는요, 진의 원진살이니까 이해가 가요. 뭐 굴곡이 있다든가 이런 게 이해가 가는데, 임목하고 해수는 합이 되거든요. 인의 한목으로 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해수가 진토나 임목을 만났을 때는 굴곡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삼명통해에서 12지지에 관련돼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아주 핵심적인 내용만 뽑아갖고 한글로 쉽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 꼭 맞는다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삼명통해라는 이 책 자체가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다 익히시면 사주 분석을 하면서도, 삼명통해에는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대로 진짜 좋은 사주인지 아니면 나쁜 사주인지 한번 살펴볼 수도 있고,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분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설명한 내용들이 우리가 앞으로 이제 지지를 분석을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많은 영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명통해에 나와 있는 12지지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까지 이 12지지와 관련된 내용이 모두 끝났고요. 다음부터는 이제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